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순철리빙TV 유성소 조정석입니다. 오늘은 탭이 주는 방법과 시기에 따라서 과일이 열리는 상태가 어떻게 차이가 나는지 실증적으로 보여드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면 탭이나 유박 비료를 잘 활용할 수 있을지 자세히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의를 탭이 효과 실증 분석으로 시작을 하지만 탭이 가는 곳에 비료가 따라가지 않을 수 없죠. 따라서 뒷부분에 가서 생익기 비료 주는 방법에 대한 내용도 덧붙이겠습니다. 그럼 먼저 제가 금년에 실험해 본 결과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제가 실험을 한 대상나무는 대추나무입니다. 품종은 왕대추인데요, 사과대추가 아니라 일반 대추에 속하는 품종입니다. 제가 실험은 대추나무를 했지만은 포도나 사과 등 다른 종류의 유수들도 그 효과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주의 깊게 들어보시면은 유수 재배에 많은 도움이 되리라 생각합니다. 실험 대상 나무를 3개 그룹으로 나눴는데요. 첫 번째 그룹은 제때 그리고 제대로 된 방법으로 시비를 해준 나무가 되겠고요. 두 번째 그룹은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방식으로 퇴비를 준 나무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 그룹은 퇴비를 전혀 주지 않고 그냥 방치해둔 나무가 되겠습니다. 당연한 얘기겠지만은 이 나무들은 퇴비를 주는 시기와 방법만 다를 뿐 다른 조건들은 동일합니다. 이 나무들은 모두 지난해 봄에 심었고요. 그리고 동일한 묘목상에서 똑같은 나무를 구입하였습니다. 그럼 첫 번째 그룹부터 보겠습니다. 이 나무는 지난해 11월에 퇴비를 줬고요. 그리고 퇴비를 줄 때는 그냥 땅에 뿌려놓지 않았고 나무 주위에 원형으로 홈을 판 다음에 퇴비를 묻어줬습니다. 그럼 이 나무의 결실 상태는 어떨까요? 쭉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기저기 아주 많이 붙었습니다. 아주 보기 좋죠. 아주 생수 상태도 좋고 결실 상태가 아주 좋습니다. 열매가 중간 부위에도 많이 달렸고요. 그리고 아래쪽에도 많이 달려 있습니다. 제가 11월에 그리고 퇴비를 땅에 묻어준 결과로 저는 생각하고 있는데요. 왜 그런지, 왜 이런 결과가 나타나는지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 번째 그룹을 보겠습니다. 두 번째 그룹은 퇴비를 11월에 주지 않고 3월에 준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퇴비를 땅 속에 묻어주지 않았고요. 땅 위에 그냥 뿌려놓은 케이스입니다. 그리고 퇴비는 분해되어서 나무들이 흡수할 수 있기까지는 상당한 기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퇴비 대신 유박을 주었습니다. 뒤에 가서 좀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퇴비의 효과 지속 시간은 6개월 정도, 그리고 유박의 효과 지속 시간은 2개월 정도로 보시면 될 겁니다. 그럼 결실 상태를 한번 볼까요? 이 가운데 부분에 좀 달려있고 오른쪽, 왼쪽, 또 그리고 위에도 별로 달려있지 않습니다. 결실 상태가 아주 미흡한 상태입니다. 그럼 뒤쪽도 한번 볼까요? 제가 뒤쪽으로 돌아왔는데 뒤쪽에도 결실이 별로 없습니다. 위에 보면은 몇 개 달려 있고요. 또 밑에 아래쪽에 몇 개 달려 있습니다. 도합해서 약 한 20개나 달렸는지 모르겠습니다. 결실 상태가 아주 부진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그룹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 세 번째 그룹에 속하는 나무들에는 탭이나 유박을 전혀 주지 않은 나무들입니다. 그냥 방치해 둔 거죠. 여기는 한 나무가 아니고 두 나무입니다. 앞에 한 나무가 있고 저기 뒤에 또 한 나무가 있습니다. 결과는 어떻게 됐을까요? 한 나무에는 열매가 전혀 열리지 않았고요. 한 나무에만 열매가 딱 2개 열렸습니다. 결과가 아주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퇴비를 주느냐 마느냐, 그리고 언제 주느냐에 따라서 2년차 결실에 이런 큰 차이가 날 수 있다는 게 놀라울 정도입니다. 자, 그럼 이제 퇴비와 유박을 주는 시기와 방법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 어떤 나무에는 퇴비를 많이 줘야 하고 어떤 나무에는 퇴비를 조금만 주는 게 좋은지 일수별로 퇴비 요구량에 대해서도 정보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퇴비를 주는 시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퇴비를 주는 시기를 정확히 판단하려면 나무가 어느 시점에 양분을 가장 많이 필요로 하는지 먼저 알아야 할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과일나무는 꽃을 피워 올리는 개화기에 양분 요구도가 가장 높고요. 이때 충분한 양분이 공급되어야 착과가 잘 이루어져서 품질 좋은 과실을 생산할 수 있게 됩니다. 따라서 이 개화기의 비효, 즉 탭이나 유박의 효과가 최대로 발현될 수 있도록 타이밍을 잡아서 시비를 해줘야 합니다. 탭이는 땅속에 들어가서 비료 효과가 피크를 치려면 약 6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반면에 유박은 2개월 정도가 소요됩니다. 따라서 효과가 천천히 나타나는 탭이는 개화기 전 6개월 정도 전에 주는 게 좋겠고요. 유박은 탭이보다 늦게, 그러니까 개화 전 2개월 정도 전에 주는 게 좋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유실수 개화기는 3월 말부터 4월 초 정도니까 이때부터 기산을 해보면은 태비는 11월에서 12월, 그리고 유박은 2월에서 3월경에 주는 게 가장 좋을 것이라는 것을 쉽게 유추해낼 수 있을 겁니다. 태비와 유박은 땅에 그냥 뿌려놓기보다는 원형으로 홈을 파고 묻어줘야지 그 비료가 제대로 발현되는데요. 12월을 넘기면 땅이 얼어서 작업하기가 거의 불가능해집니다. 따라서 때를 놓치지 않도록 좀 서두르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퇴비를 너무 늦게 주면은 뒤늦게 비효가 나타나서 도장지가 많이 튀어오르는 등 결실보다는 영양생장에 집중을 해서 과일 농사보다는 땔감 농사로 전락해 버릴 수 있습니다. 제가 유박은 2, 3월경에 주는 게 좋다고 말씀드렸는데요. 땅이 얼 수 있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곤란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유박보다는 퇴비를 11월경에 주는 게 현실적으로 더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럼 지금부터는 퇴비 주는 방법과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년차, 2년차 어린 유목은 바깥쪽으로 이렇게 원형을 파고 퇴비를 묻어주는 건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처음 나무를 심을 때 두둑을 만들어서 나무를 심으면 그 두둑을 따라서 가장자리로 홈을 파고 이렇게 퇴비를 넣어주면 쉽게 작업이 가능합니다. 따라서 텃밭에서 몇 그루 나무를 키우는 텃밭농께서는 이러한 제가 추천한 방식을 충분히 활용 가능합니다. 그리고 처음 나무를 심을 때 두둑을 만들고요. 그 두둑 위에는 잡초 매트를 꼭 씌워줘야 된다는 겁니다. 잡초 매트를 씌워줘야지만이 수분 유지가 잘 돼서 나무가 잘 자라고요. 그리고 잡초와의 양분 결합이 일어나지 않아서 나무가 쑥쑥 자라게 됩니다. 식재 후 1년차, 2년차에는 아직 뿌리가 충분히 자라지 못한 상태이고 저장 양분이 부족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러한 퇴비 묻기 작업을 해주면 조기 수확, 대량 수확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대규모 가원을 운영하는 경우 현실적으로 이렇게 모든 나무에 땅밑을 파고 퇴비를 묻어주는 것은 상당히 어려울 겁니다. 그래서 땅을 파고 묻지는 못하더라도 흙으로 퇴비를 덮어주는 그런 노고 정도는 아끼지 않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퇴비를 묻어주는 게 왜 그리 중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반적으로 퇴비를 묻지 않고 땅에 그냥 뿌려놓기만 하면은 퇴비 효과가 30% 정도밖에 되지 않은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퇴비는 땅속에 들어가서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가 되고 충분히 발효가 되면서 과일나무가 잘 자랄 수 있는 토질 개선이 이루어집니다. 즉 미생물의 분비물에 의해서 토양이 포슬포슬해지는 토양의 때알 구조가 형성되고요. 뿌리가 호흡을 잘 할 수 있는 통기성이 높아집니다. 그리고 다량의 유기물질이 토양 속에 함유되어 있음으로써 토양이 수분을 머금고 있는 보습 효과가 높아집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좋은 품질의 과일을 생산할 수 있는 옥토가 되는 거죠. 그리고 하나 빼먹은 게 있는데요. 퇴비는 일반적으로 가축분 퇴비를 많이 이용하실 건데요. 가축분 퇴비는 판매할 때 부숙이 덜 된, 발효가 덜 된 상태에서 파는 경우가 많은데요. 이런 가축분 퇴비는 미리 사놨다가 1년 정도 보관 후 사용하시면 더 좋겠습니다. 그리고 부득이 미발효된 가축분 퇴비를 사용할 때는 가스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잡초 매트를 씌우기 전 한 달 정도는 오픈해 놓는 게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으로 어떤 과일나무 퇴비 요구도가 높고 또
또 어떤 과일나무 퇴비 요구도가 낮은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본적으로 나무의 수에 따라서 퇴비 투입량을 결정해야겠지만 일반적으로 자두나 살구, 복숭아, 매실나무 등 핵과류의 퇴비 요구도는 그리 높지 않습니다. 엄청 수세가 강하게 나타나죠. 반면에 다른 대부분의 유실수, 그러니까 사과, 배, 포도, 대추, 다래, 복분자, 오디, 무화과나무 등은 퇴비 요구도가 높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퇴비를 줬을 때 좋은 결실과 다수확을 할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식재 후 첫 해에는 체력을 키우고 덩치를 키워야지만이 조기 수확을 할 수 있고 또 향후 다수확을 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할 수 있기 때문에 거의 모든 과일나무에는 식재 후 첫 해에는 퇴비를 넣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예외적인 경우도 있습니다. 체리나무의 경우 식재 첫 해 퇴비를 넣어주면 과다한 영양생장으로 조기 착과하는 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퇴비를 넣어주지 않는 게 중요합니다. 퇴비와 관련해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고요. 지금부터는 간단히 비료 부분에 대해서 아주 중요한 그리고 핵심적인 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퇴비와 비료는 3번을 주게 됩니다. 겨울철에 주는 퇴비는 밑비료가 되겠고요. 5, 6월경에 주는 비료는 추비 내지는 옷거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확 후에 주는 비료는 감사 비료가 되겠습니다. 겨울철에 밑비료가 전체 필요 양분의 60% 정도를 담당하게 될 건데요. 생육기에 이런 양분이 고갈됐을 때쯤 해서 추비로서 부족한 양분을 보충해 주게 됩니다. 그리고 수확 후에는 지친 체력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감사 비료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추비와 감사 비료 외에 나무 생육이 좋지 않을 때 그리고 과일의 맛과 풍미를 더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기능성 비료와 영양제를 사용하게 됩니다. 대표적인 것 몇 가지만 언급하자면 날씨가 너무 덥거나 추울 때 또는 긴 장마가 계속되거나 가뭄이 찾아올 때, 그러니까 나무가 스트레스를 받을 때 아미노산제를 살포해주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무의 세포벽을 강화시키고 광합성 작용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칼슘, 마그네슘제를 이용하게 되는데요. 과일의 당도 향상과 과일 비례에도 기여하게 됩니다. 그리고 수확기에 인접해서 과일 맛을 끌어올리기 위해서 황산 마그네슘이나 황산 가리, 인산 가리 비료들을 사용하게 되는데요. 투자한 만큼 과일 맛과 향으로 보답하기 때문에 이들 비료에 관심을 가져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시간이 너무 많이 경과된 관계로 비료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설명드리기가 어려울 것 같은데요. 적당한 기회에 별도의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걸로써 오늘 프로그램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늘 제순철리빙TV를 시청해주셔서 고맙고요. 오늘 하루도 즐겁고 행복한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추석 명절 되시기 바랍니다.